저도 저혈압으로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저혈압으로 인해서 삶의 질은 너무 떨어지는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저혈압은 딱히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어서 포기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핑 돌고 어지러운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 만성 피로와 그에 따른 무기력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서 시체처럼 꼼짝도 못하는 상태. 저도 예전에 저혈압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약국에서 저혈압으로 상담하신 분의 사례를 통해서 이 저혈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혈압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압약이나 그리고 일부 전립선 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탈수나 출혈에 의해서 나타나는 급성 저혈압도 있고요. 그리고 내분비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저혈압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확한 원인이 없는 만성 저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항상 머리가 무겁고 멍하고 집중도 잘 안 돼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아직 할 일은 많은데 몸은 안 따라주고 잠을 많이 자도 피로가 안 풀려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땅속으로 쑥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무거워서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고요. 걸어가다가 어지러워서 길바닥에 주저앉은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면서 눈앞이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고요. 공황장애인가 싶어서 정신과에도 갔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축 처져 있고 기운이 없어서 녹용이나 홍삼이나 보약이나 이런 영양제들을 많이 먹었는데 처음 먹을 당시에만 반짝 기운이 좀 날 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는 다 해봤지만 혈압이 낮다는 것 빼고는 다른 건 아무 이상이 없고요.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젠 포기를 해야 하나? 그러고 있었어요. 이분은 저희 약국에서 영양요법과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10년이 넘은 저혈압으로 인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는 힘과 그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저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전신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하거나 혈액량이 부족해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생겨요. 혈액이 부족하면 세포나 조직으로 산소나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조직에서 나오는 그 노폐물이나 독소들이 잘 배출이 안 되니까 몸이 축 처지고 무겁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심장에서 멀고 높은 이 뇌까지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머리가 멍하고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어지럽고 또 의식이 또렷하지 않게 됩니다. 저혈압은 증상이 빈혈과 비슷해요. 그런데 검사를 하면 빈혈이 안 나오죠. 병원에서도 저혈압과 빈혈은 연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하지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만성 저혈압인 분들은 빈혈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인 혈 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혈 부족은 빈혈과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빈혈은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혈 부족 또는 혈허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혈액의 양이 부족한 경우를 말해요. 내 몸에 5리터의 혈액이 필요한데 실제 4리터밖에 없다면 이 혈액의 양이 부족해서 저혈압이 되는 거죠.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혈액의 양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첫째는 혈액을 필요한 만큼 못 만들어내거나 둘째는 혈액을 메말리는 습관 때문입니다. 필요한 만큼 혈액을 못 만드는 이유는 첫째, 혈액의 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혈액은 내가 먹은 음식을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원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안 먹거나 또는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거나 채식하는 분들이 저혈압이 많아요. 혈액 속에 있는 아미노산과 미네랄은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잡고 있어서 이 혈액의 양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영양 부족으로 혈액 속의 아미노산과 미네랄의 농도가 낮아지면 혈관 밖으로 이 물이 빠져나가서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혈압인 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 못 드시니까 원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먹는 건 잘 먹지만 장 상태가 안 좋아서 가스가 잘 차고 설사나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이 영양소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혈액의 원료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잘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소화 상태나 장 상태가 안 좋다면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저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소화효소제를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소화효소제는 소화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혈압이 빈혈과 증세가 비슷하니까 철분제를 드시는데요. 철분제만으로는 이 저혈압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혈압인 분들은 대부분 위와 장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있거나 흡수율이 떨어지는 합성 철분보다는 공복에 먹어도 위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천연 햄철 제제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햄철만 들어있는 제품보다는 혈액의 저장 창고인 이 간에서 혈액이 충분히 잘 저장되게 도와주고 그리고 체내의 여러 대사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 대사열에 의해서 이 혈액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혈 작용이 있는 천연 성분을 부원료로 함께 함유한 제품들이 좋습니다. 저혈압인 분들은 물을 잘 안 마십니다. 몸은 분명 탈수 상태인데 입이 마르거나 목이 건조한 것을 잘 못 느끼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몸이 거기에 적응이 되어서 불편함을 모르시는 거죠. 물은 혈액의 가장 큰 원료입니다.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와 같은 혈구와 액체인 혈장으로 되어 있어요. 혈장이 혈액 부피의 55%를 차지하고 이 혈장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따라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혈장액의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해요. 요즘은 물 대신에 커피를 많이 마시죠. 현대인들의 만성 탈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카페인에 있어요.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물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혈 부족을 더 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저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커피 대신 소금물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저혈압인데도 저염식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혈압을 올린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소금이 있어야 우리 몸 안에 물을 잡고 있어서 혈액의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소금은 생명 유지에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족하게 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소금이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해요. 국물 요리를 내 입맛에 맞게 간간하게 드시고요. 맹물 대신 소금물을 따뜻하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압을 올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혈액을 메말리는 습관들로 인해 혈액이 부족해지면 저혈압이 됩니다. 우리는 평소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많은 사소한 일들로 마음을 끓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죠.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가 쓰입니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혈액을 쓴다는 거거든요. 신경 쓰고 마음을 끓일 때 피를 말린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에 덜 예민해지고 마음을 덜 끓이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일하는 중간에 1분씩이라도 좋고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잠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멈추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 이렇게 머리까지 차올라 있던 열이 내려가면서 혈액도 덜 메말리게 됩니다. 수면 부족도 혈액을 메말립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내부 장기를 복구하고 조직을 재생하면서 다음날 쓸 에너지를 충전하죠.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자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시간은 간에서 혈액의 원료인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일을 한다든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또 과하게 활동량이 많았을 때 쓰일 그 혈액을 저장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간에서 혈액의 원료도 잘 만들지 못하고 충분히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해지기가 쉽죠. 저혈압인 분들 밤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날 더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축 처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저혈압을 개선하려면 충분히 자야 하는데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꼭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수면 습관을 바꿔보세요. 운동을 할 때 근육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혈액이 부족한 분들은 남들과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본인만 몸살이 나죠. 혈액이 부족하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젖산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축적이 되면서 근육통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운동해야 건강해진다고 억지로 무리하게 운동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일수록 혈액은 그만큼 더 많이 소비되고 몸은 더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혈압인 분들은 운동을 하면 무조건 건강해진다는 생각부터 바꾸시고요. 가벼운 산책이나 정적인 운동으로 내 몸 상태에 맞게 지치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저혈압의 원인이 되는 혈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혈액의 원료가 잘 공급될 수 있게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식사를 하고 위나 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소화효소제를 같이 드시고요. 둘째, 흡수율이 좋은 햄철과 함께 혈액이 충분히 저장되고 메마르지 않게 하는 천연 성분을 함유한 조혈 영양제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혈액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커피 대신 소금물을 마시고 간간한 국물 요리를 충분히 드시고 저염식은 피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혈액을 메말리는 습관을 줄이기 위해 첫째, 짧게라도 매일 명상을 하시고요. 둘째, 충분히 주무시되 가급적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요. 세 번째, 과하지 않게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혈압은 영양요법과 이 생활습관 교정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개선이 됩니다. 영양요법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각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영양제를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저혈압으로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저혈압으로 인해서 삶의 질은 너무 떨어지는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저혈압의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저처럼 생기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정리학사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갖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